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야, K-팝 데몬 헌터스 재밌죠. 전혀 제 취향의 영화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미루고 있다가 그 영화 평론하는 아저씨들이 너무 막 좋다고 하니까 뒤늦게 한번 보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와 이거는 한국에서 절대 만들 수 없는 영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언하트를 리뷰를 하려고 하다가 확 틀어가지고 K-팝 데몬 헌터스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의 테마는 이겁니다. K-팝과 퇴마물을 섞은 이 대단히 한국적인 배경에서 펼쳐지는 이 영화가 왜 미국에서 나왔는가, 한국이 아니라, 그것을 테마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약간 스포일러를 하자 그러면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한국에서 제작될 수 없는 이유는 드라마나 영화를 쓰는 작가들의 교육 환경도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 지망생들을 가르치는 작가들의 나이대가 뭐 40대 후반에서부터 50대 후반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팝 아이돌 1세대를 겪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아, 아이돌 얘기 쓰지 마라, 아이돌 팬 얘기 쓰지 마라, 그리고 공시생 얘기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드라마 작가들 사이에서의 그 불문율이 있는데, 아이돌 얘기 쓰면 무조건 망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선지하고 티어 같은 작품도 나왔고 조금 추세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좀 기본적으로는 아이돌 얘기는 안 돼.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한국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출발! 자, 첫 번째로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은요, 무대 위에서는 K-팝 아이돌, 무대 아래에서는 귀신을 퇴마하는 퇴마사, 그리고 그 모든 일정이 끝난 집에서는 그냥 정말 그 티네이저, 그런 소녀들의 일상을 담은 이 세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르적인 측면에서 이 영화를 설명해 드리면, 디즈니의 공주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 성장서사 있잖아요. 멀리 가면 백설공주, 인어공주, 최근으로 오면은 뭐 겨울왕국, 이런 것처럼 내면의 가능성을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부정하거나 뭐 숨기고 있거나 그러면서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던 그 공주가 이 세상의 풍파와 맞서고 어떤 뭐 사람들, 뭐 왕자님을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왕자와 공주가 서로 막 투닥거리기도 하고 서로를 거울 삼아가지고, 공주는 왕자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고 왕자는 공주의 모습에서 또 자신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동반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최근 디즈니에서 제작을 하는 공주님 영화의 어떤 플롯과 그 노래가 적당히 섞여 있는 어떤 장르적 형식과 그런 것으로 이제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어떤 감정선의 큰 뼈대를 구성한 영화고요. 이 신세대 공주님 얘기라는 뼈대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붙였죠. 테마사 얘기도 붙이고, 그리고 티네이저 얘기도 붙이고, 한국적인 배경도 굉장히 잘 붙이고요. 모듈을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끼는 지점은 이 뼈대가 아니라 뼈대에 붙인 모듈의 특성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퇴마, 요것은 뭐 귀멸의 칼날 같은 일본식 퇴마물이 생각이 났어요. 귀멸의 칼날이라고 유명한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일본 만화 보면은 혈기라는 게 있는데, 혈기들의 보스가 있고, 혈기들의 보스가 마치 악마처럼 어떤 자기 욕망에 있는 인간들을 꼬셔가지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하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 힘을 키우는 그런 것인데, 이 K-팝 데몬 헌터스도 약간 그쪽이랑 맥락이 맞닿아 있죠. 우리가 익숙한 그 한국식 오컬트물 있잖아요. 그 영화가 뭐더라? 한국적인 오컬트물은 좀 으스스한 느낌이 나는 반면에 힙합 데몬 헌터스가 갖고 온 요 테마 장르는 오컬트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좀 판타지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왕을 무찌르는 그런 류의 이야기의 한 변형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디즈니식 신식 공주님 서사에다가 그 일본식 귀멸의 칼날 같은 왕도물, 뭐 마왕과 싸우는 이렇게 파고 올라가면 막 타이에덴 모험까지 올라가는 막 그런 류의 왕도물을 붙였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이제 여기에다가 K-팝을 붙이고 K-팝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 디즈니 공주님 서사와 테마물을 엮는 순간 굉장히 특별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전까지 나왔던 테마 얘기는 한국적인 색채를 더 씌웠다고 하지만 그걸 일본어로만 바꾸면은 그냥 일본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K-팝 데몬 헌터스는 K-팝을 J-팝으로 바꾸면 이 느낌이 날까요? 안 나잖아요. 왜 안 나냐면 핵심 소재가 무엇이었죠? 아이돌들이 노래를 부르고 팬이 모아지면은
그 팬들과 함께 마치 원기옥을 쓴 것처럼 그 팬들의 성원이 이렇게 아이돌에게 힘이 모아져가지고 신들을 억누르는 이런 자기장 보호막 같은 게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팬들의 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이 커져서 결국에는 귀신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K-팝 데몬 헌터스를 지탱하는 핵심 설정인데 K-팝이 없이 이게 가능한 설정인가라고 돌이켜보면은 불가능한 설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 이것은 한국식 테마물에 새로운 지평을 연 그런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계관 설정 자체가 거의 완벽하잖아요. 옛날부터 항상 3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귀신들을 하고 싸우게 했는데 옛날에는 뭐 SNS가 발달했던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힘이 조금 약했는데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 노래 부르는 이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소프트 파워가 점점 커지면서 점점 팬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귀신을 잡는 힘도 점점 세지면서 지금에 이르렀고 지금의 이 K-팝이 엄청난 붐이 일어있는 지금 드디어 우리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괴롭혀왔던 그 귀마라는 존재 마치 귀멸의 칼날로 예를 들면 이 키부츠지 무장 같은 그런 애를 무찌를 기회가 드디어 왔어 라는 설정인데 너무 근사하잖아요. 야, 저는 이거를 정말 그냥 와, 막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와, 어떻게 저런 설정을 할 수 있지? 야, 미쳤다 이러면서 봤고 그리고 이것도 이어지는 맥락의 얘기인데 K-팝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죠. 저는 영어 버전의 노래를 들었는데요. 영어여서 훨씬 좋았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K-팝 노래를 영어 가사로 풀으니까 좀 더 라임도 잘 느껴지고 작품 안에서 이 주인공의 감정선에 딱 달라붙게 잘 풀었죠. 그 뮤지컬이나 뭐 디즈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노래를 어떤 순간에 하냐면은 공주가 막 고민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막 답답해 하다가 이 답답한 감정을 빡 하면서 노래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막 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막 이렇게 막 풀어내면서 이제 막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정리되면서 막 결심으로 이어지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레디고 하겠어 하면서 막 이렇게 나아가면서 막 그러면서 그 노래가 클라이막스로 가서 마무리가 되고 다음 국면에서 그냥 일반적인 영화나 드라마 같은 시츄에이션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대사가 나오는데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만 그 한국적인 설정을 그냥 겉핥기로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정말 조사를 너무너무 잘해서 이 작품 안에 녹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 얘기하고 김밥 라면 얘기하고 막 그렇게 뭐 한의원 얘기하고 그러지만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돌하루방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무속이 세고 전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제주시부터 이쪽으로는 애월, 저쪽으로는 성산일출봉, 이쪽까지는 이제 관광지여가지고 그래도 제법 이제 그 무속의 색이 이렇게 많이 벗겨졌는데 그 성산일출봉 일대부터 일로 이렇게 가면은 아직도 그 전설이 엄청 세고 그 무속 신앙이 엄청 센 동네들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은 그 세상이 이렇게 천지가 개벽하면 여자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교단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막 뭐 그런 면에서 이 룸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을 키운 그 셀린이 그 제주도 도라루방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 일종의 신당을 차리고 있는 것이 단순히 그냥 모아이 석상처럼 도라루방 약간 오컬트스럽네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했든지 간에 너무나 그럴듯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단점 얘기를 하자면 역시 그 기술적인 부분을 약간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영화에서 주인공 루미하고 진우 말고 생각나는 배역 이름이 있나요? 루미 옆에 있는 두 친구들 이름이 기억나나요? 아니면은 진우 옆에 있는 그 사자 보이스들의 멤버 이름 기억나나요? 아니면 그 매니저 이름 기억나나요? 매니저는 그래도 이름이 기억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루미를 걷어서 키웠던 그 마치 SES 같은 느낌으로 나왔던 그 전직 아이돌 선생님 이름 기억나나요? 셀린이죠. 이거 찾아봐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 작품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루미하고 진우 말고 다른 캐릭터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이야기를 되게 루미의 어떤 이 성장서사 루미와 진우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거울처럼 보면서 자기가 숨겨왔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감정선의 성굴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풀지 못한 거죠. 1시간 40분 안에.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어요. 가산점을 더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 영화는 한국에서는 제작이 될 수가 없는, 나오는 게 불가능한 영화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작가들이 아이돌 얘기 쓰지 마라, 더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마도 그 아이돌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그 7, 80년대의 전성기를 보낸 그 선대 작가들이 지금 이렇게 선생님을 하고 교수님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다. 그들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죠. 이탈리아 사람들 피자에 파인애플 넣으면 극혐하잖아요. 그리고 파스타에 케첩 뿌리면 극혐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들은 나폴리탄이라 그래서 그냥 파스타에 케찹 뿌려 먹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네 음식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 화를 내냐 그러면 이게 문화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이탈리아 음식은 이게 맞아 하는 것이 너무 확고하니까 다른 시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K-팝 데몬헌터스가 미국에서 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데몬헌터스의 제작진이 한국계 미국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 뭐 한국과 미국 사이 중간 정도의 포지션에서 굉장히 그 객관화가 잘 된 상태에서 K-팝을 다루면서, 그리고 미국식 뮤지컬 얘기를 다루면서 또 일본식 테마물 얘기를 잘 갖고 와가지고 한국적인 이 K-팝 아이돌 테마물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화를 만드느라 고생한 제작진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다. 약간의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100점 만점에 한 80점에서 가산점 20점을 붙여가지고 100점을 주고 싶은 그런 너무너무너무 훌륭한 영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저씨들이 막 아닌 척 하면서도 되게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저씨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후속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게 후속편이 나오면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루미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조금 더 귀마랑 싸우느라 힘들었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뭐 셀린 얘기를 하거나 그 SES? 그 시대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러면 어떨까 싶은데 그 얘기를 못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